김기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3년 전에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제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하고 피해를 회복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벌 불허 의사를 제출해서 상대방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끝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남자이고, 제가 대리한 의뢰인은 피해자 여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피해자는 외국 사람입니다.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한국말을 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이나 뭐 일본인은 뭐 그런 동양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서양 유럽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되게 한국말을 잘해서 생각보다 수입 약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피해 상황을 100%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만난 한국 남자분과 가해자와 이제 성관계를 이제 맺고, 연인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의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죠. 당신이 나오는 동영상을, 성관계 동영상을, 당신으로 수정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서 봤다. 그래서 이분이 확인해보니까 자기가 맞더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몸에 있던 특정한 표식, 타투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특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위자료를 좀 받게 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가해자와의 합의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했던 금액, 제시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금액 차이가 사실 거의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의뢰인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합의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실 카메라 촬영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 금액이 1, 200만 원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제 가족이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무슨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뢰인이 처음에 합의 금액에 대한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몇백만 원 받는 정도로는 합의가 될 수 없는 피해다. 제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도했던 금액으로 제시를 했고, 거의 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약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야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수사 이후에 또 이사도 가고 해서 검찰 관할도 이송이 되고 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재판 중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저희가 그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합의서라는 거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해주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견서에다 제출을 했는데, 일종의 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이시라면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쪽 변호인, 그쪽 가해자 측이 노출된다는 것은 가해자 측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정보를.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그런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 제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결국에는 가해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데 동영상으로 성관계를 촬영해서 유출시켰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지나가던 여자의 뭐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분을 뭐 다리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거를 반포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범도. 그래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판례는 성범죄에 관련된 제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도 제가 13년차 형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뭐 사기 사건, 성범죄 사건, 명예훼손, 절도 이런 사건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다뤘고, 마약 사건 같은 강력 사건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들만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